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의 탑뉴스도 역시 그 타이타닉을 보러 가는 그런 그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잠수정의 구조 작업을 지금 미국의 모든 텔레비전 매체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주 중요한 인도의 네란드라 모디 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여러 이벤트들, 이것 역시 아침에도 탑뉴스였지만 지금도 아침에 전해드리지 않은 것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사무엘 얼리토라는 대법관이 정말 화려하게 여행을 갔다 왔는데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이게 지금 의회 상원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도 또 다른 내용들이 있고 해서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잠수정이 얼마나 깊이 있을지, 왜 소음이 들렸다가 들리지 않았다가 과연 그 소음은 무슨 소음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주 많고 복잡한 말을 다 합쳐보면은 5명이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의 잔해를 보려고 바다 저 깊이 3,800, 거의 4,000km 있는 곳까지 가던 도중에 교신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2시에서 3시니까 지금부터 한 8시간, 9시간 정도 있으면 그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잠수정에는 더 이상 공기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커네디컷주만큼 그렇게 큰 북대서양 쪽에서 미국과 또 캐나다와 또 프랑스의 군대들, 함대들, 항공기 전부 지금 각종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커네디컷주의 2배가 되는 그런 곳에서 찾고 있는데, 소음이 얼마 전에도 들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소음이 무슨 소음인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아주 좁고 낮은 그 잠수정에 타고 있는 사람들 지금 5분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있고 프랑스의 군 출신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기업인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조종사는 당연히 이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을 만든 오션 게이트라는 회사의 CEO면서 엔지니어니까 여러 가지 비상사태 때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더 편안하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군 출신도 마찬가지고, 역시 타이타닉을 이번이 처음 보러 간 사람도 아니고 여러 번 보러 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공기가 다 빠져나갔을 때 그럼 사람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정말 냉혹한 현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이라는 바다의 그 캐나다의 뉴펀들랜드라는 주에 그곳에 깊이 빠진 그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가라앉았는지는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700명밖에 생존하지 못한 2200명 타고 있었던 그 배에서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 보러 가다가 지금 이런 운명, 육지와 그리고 본인들을 쭉 안내하던 배와도 교신, 통신이 끊겨버린 그 안에 있는 5명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실 겁니다. 새벽으로 2시 내지 3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에 22일이요. 공기가 다 떨어졌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답니다. 신진대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안에 꽉 차 있었던 공기 자체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에 따라서 공기의 그 소비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다르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공기가 딱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다 없어요. 공기가 0입니다. 0이었을 때는, 그때 이제 전문가들에게, 지금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앵커들이.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신진대사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통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깃불에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켰다 껐다 완전히 순간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산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게 금방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산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마음도 침착하게 하고 편안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신진대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침착하게 활동을 줄이고 하면은 더 오랫동안 목숨을 지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면은 활동량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요. 그게 이제 그 작은 그 잠수정 안에서도 정말 이건 생존을 위해서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난다고 하고요. 의식을 잃었어도 살 수는 있답니다. 심장박동은 아주 천천히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영화 같은 데서 볼 때는 어느 순간에 딱딱딱 기계가 하다가 그래프가 쫙 내려가지만 그 내려가기 전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천천히 일주일이요? 어느 앵커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이상을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뭐 비행기, 뭐 영공에서 뭐 땅에서도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로봇을 바다 저 깊이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이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이 그렇게 깊이 내려갈 수 있는 민간 잠수정 가운데서 유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떠한 방법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색을 하는 것이고 희망을 잃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은 또 그 사람들이 그 여행을 갈 때 25만 달러를 들여서 뭐 한 열흘 정도의 그 패키지였다고 합니다. 각서를 수없이 썼답니다. 만일의 사태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마치 수술을 하는 사람처럼 첫 페이지에 그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5명 가운데서 1명은 이제 조종사면서 CEO죠. 오션 게이트에서 만든 타이탄이라는 2호를 조종을 한 엔지니어인데 이 엔지니어가 또 어떻게 일을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여행 떠나기 전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안다. 특히 날씨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지금부터 한 몇 시간 동안은 7시간, 8시간 정도는 사람들은 기적을 바랄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구조팀들은 희망을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누가 내려가는가. 그런데 또 아주 다행히도 그 잠수정이 바다 위로 떠오를 수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는 인간 한계에 도전하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분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든지 이 같은 그 아주 위험한 여행, 위험한 그런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겠죠. 회사에서는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의 뭔가를 담보 잡아두지 않았다 하는 비난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부터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2시, 3시까지는 이분들이 구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내일 상하 합동연설을 보이콧하는 의원들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상하 합동연설을 했고 굉장히 연설을 잘했었고 반응도 무척 좋았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아주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대를 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연설을 보이콧하겠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2명의 미국의 여성 무슬림 의원들이 있죠.
최근에 선출이 된 미시건주의 라시다 탈립, 그리고 미네소타주의 일한 오마르,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계, 또 한 사람은 소말리아계이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아주 초선 의원들이었었을 때 뭐 너네 나라로 가라, 더러운 뭐 시궁창 같은 나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의원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오늘도 유엔에서 본인의 힌두교의 어떤 아주 깊이 바탕에 있는 요가부터 하면서 국빈 방문을 시작을 했잖아요. 힌두교 민족주의를 퍼뜨리면서 무슬림, 그리고 그 밖에 소수 종교를 탄압하고, 언론도 또 정치적으로 어떤 라이벌도 탄압한다.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손님을 초대를 하고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최고의 영예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보이콧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인생과 세계사가 변하는 거죠. 저는 이제 뉴스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나렌드라 모디가 무척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당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를 탄압한다고 해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 탄압이 풀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인도계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시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투표하는 그룹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인도계 미국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민권자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이제 시민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융숭하게 대접을 했고, 모디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막 손들면서 지금은 트럼프의 타임이다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이든은 좀 박대해야지 되는가? 아니잖아요. 국빈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바뀌고 있는데도 그만큼 인도라는 나라가 미국에 필요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 그 아침에 방송해드렸던 부분 맨 앞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반복하는 건 너무 시간 낭비를 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인권 탄압, 무슬림 탄압 등등으로 금지됐던 사람이 금지가 아니라 이제는 국빈으로 초대가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세상이 막 한자 수고가 몇 개는 나올 것 같아요. 변화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 그 밖에 무슨 뭐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면에서 이제 인도는 인도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쳐다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애플, 페덱스, 메리어트 호텔 CEO들도 내일 이제 저녁에 국빈 만찬이 있거든요. 그 국빈 만찬장에 초대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어제 뉴욕에 모디 총리가 도착하자마자 만났습니다. 테슬라가 인도에 많은 것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중국에서 뭐 이득도 많이 봤지만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무슨 변덕 비슷한 정치적인 기류 때문에, 그리고 중국 비위 맞추기도 힘들고, 인도는 미국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에 세비한 사람들을 많이 공급을 해줬습니다. 말하자면 테크 세비 탤런트를 미국에 공급해줬다고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도의 반이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서나 미국 행정부에서나 인도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겁니다. 인도가요 다국적 회사의 허브입니다. 완전히 1,500군데가 넘는 다국적으로 만든 그런 회사의 허브고, 포춘의 500대 기업 가운데서 60군데 CEO가 인도계입니다. 대단하죠? 뭐 우리가 마시는 어떤 드링크 회사라든가 뭐 테크놀로지 회사에는 말도 못하게 많고요. 뭐
그렇죠.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 회사 CEO가 다 인도계니까요. 아도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도 인도는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고 아무튼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가 지난주에 잭 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디 정부가 자신에게 인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그런 어카운트는 삭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뭐 트위터를 뭐 닫아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디 총리 행정부에서 저 거짓말이야 하는데, 글쎄요, 미국의 이 테크놀로지 기업인이 구태여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내일의 핫한 뉴스는 이미 인도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이 사라졌네요. 텔레비전에서 존 드럼 특별검사의 청문회가 이제 열렸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내일 봐서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다 수사가 끝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미국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우리에게 좋게 가져가지 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일에서 의회는 떨어져라, 민주당은 떨어져라.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었던 프로퍼블리카라는 매체에서 사무엘 얼리토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특히 낙태를 금지하는데 완전히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연방 대법관이 2008년도에 알래스카로 여행을 떠났는데,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고래는 아니었어요. 그런 낚시 여행을 떠났는데 보니까 본인은 그 낚시 여행을 떠날 때 전세 비행기의 주인과도 폴 싱어와도 뭐 몇 마디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글쎄 그랬을까 싶긴 하던데요. 보니까 왜냐하면 같이 낚시를 하고 막 사진을 찍은 것도 여러 장이고 얘기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아무튼 뭐 잘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전세기 본인이 혼자 타고 가려면은 편도 10만 달러, 왕복 20만 달러, 호텔도 최고급, 호텔 비행편만 최고급이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2008년도에 있었고, 2014년도에 바로 그 헤지펀드의 CEO입니다. 폴 싱어라는 전세기 준 본인도 갔고, 그 헤지펀드 같이 막 낚시했어요.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그런데도 모른대요. 모를 수도 있겠죠. 사진만 찍고도. 그런데 어쨌든 나는 뭐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프로퍼블리카라는 데에서는 왜 연방 대법관이 최고의 윤리를 지켜야지 될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그 무료로 뭔가 선물을 받고, 여행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해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2014년도에 그 헤지펀드 관련 어떤 판결을 내렸어야 됐을 때, 나는 이런 관련으로 인해서 여기서 빠지겠다 하고 왜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무엘 얼리토라는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딱 본인이 오피니언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걸 신고할 필요도 없고 빠질 필요도 없었다. 나는 법에 하나도 잘못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연방 대법관이 이렇게 막 월스트리트저널 같은데 딱 그 본인이 오피니언에 글을 쓰면서 상대를 막 반박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무엘 얼리토는 그러고도 남았으리라고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연방 대법관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존경을 받기도 하고 좀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또 좀 근엄하다고도 할 수 있는 국정연설장에서 이 사무엘 얼리토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싫다고 아주 카메라에 확실하게 잡혔던, 그 당시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You are liar 하고 뭔가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딱 법복을 입고는 You are liar 하는 게 잡혔거든요. 그 정도니까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글을 쓸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은 들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사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윤리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지 된다. 조금 더 강하게 설령 이 사무엘 얼리토의 주장대로 그 당시에 뭐 10만 달러, 10만 달러, 뭐 호텔도 하룻밤에 1,000달러, 그리고 많은 얼마나 또 뭐 배를 타고 가서 낚시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는 돈이 많이 들고 본인은 돈을 안 들고 했어도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신고라도 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의 윤리 규정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게 민주당의 몇몇 상원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확 나와서 하는 얘기가 민주당은 그냥 멀리 떨어져라. 나는 연방대법원의 그 신성한 윤리 도덕성을 확실히 믿는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러섰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오케이, 연방대법원장이 이걸 이슈화하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뭘 선물 받았다. 선물을 받고 같이 놀고 낚시하고 하다가 그 사람에 관한 판결 이게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좋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또 문제를 삼을 만한 여건은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그럼 연방대법원이 하는 것을 보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건 의회에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 그냥 존경합니다 하고 맡겼더니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뭐 50만 달러 이상의 여행 선물을 받고, 이 사람도 몇십만 달러잖아요. 뭐 적어도 메이비 30만 달러는 될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미국도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른 이슈인데요. 지금 오늘 하원에서 지난주에 실패했었던 아담 쉬프라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정보위원장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었던, 그리고 러시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과의 관계를 조사했었던 아담 쉬프 의원을 벌 주는 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완전히 공화당 민주당으로 찬성 213, 반대 209, 그리고 6표가 기권표인 것 같네요. 미국 역사상 비난을 받는, 이렇게 하원에서 본인들 의원들끼리 비난하는 거잖아요. 25번째입니다.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미국 역사에 비하면.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공화당 의원이 20명이 영킴 의원을 포함을 해서 그건 아니다 하고 반대표를 던져서 통과되지 않았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벌금까지 1,600만 달러나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하다 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완전히 당파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건 어떻게 벌을 주는가, 윤리조사 같은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 쉬프 의원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나에 대해서 벌을 준다는 것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쉬프 의원은 이로써 더 전국적인 인지도는 조금 올라갔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향해서, 지금은 하원 의원이지만 상원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그럼 윤리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막 견책하고 하는 것이 흔한가? 지난번에 몇 번은 주정부 차원에서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죠. 연방 차원에서는요, 지난번에 공화당이었는데요. 애리조나의 폴 고사 의원이, 나이 많은 의원이 마치 민주당의 상대 의원, 젊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게 하는, 뭐 이런 상징적인,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트윗을 올리고 한 것 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벌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10년 동안 또 한 번도 없었고, 1983년도에는 데니엘 크레인이라는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의원이 하우스 페이지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미성년자가 많습니다. 심부름하는 하우스에서 하우스 페이지라고 해서 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미성년자는 17살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공화당 민주당은요, 너무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거철까지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뉴스도 많이 들어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도 뉴스가 좀 활발하게 있는 날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저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에 지금 있는 다섯 분, 지금은 당연히 이제 잠수정이 뭐 물이 들어가서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로 뭐 어떻게 폭파해 버렸다던가 가라앉았다던가 하는 이런 일이 아니면 살아 계실 것으로 짐작을 하고 희망을 하면서 그분들 소식부터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